400년 전 조선 땅에는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화려하지도 권세 있지도 않았지만 끝까지 그를 믿어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제15대 임금 광해군과 그의 아내 문성군부인 유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권력보다 사랑을, 명예보다 의리를 선택한 두 사람의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4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27년은 함께 살며 서로를 의지했고 21년은 떨어져 있으면서도 변함없이 사랑한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은 전쟁과 정치적 격변,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낸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새벽 부산포에 왜군이 상륙했습니다. 20만 대군이 조선 땅을 밟는 순간 500년 조선 왕조의 운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조 임금은 왜군이 한양에 육박하자 급히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왕이 도성을 버리고 떠나자 조선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울부짖었고 신하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이때 21살의 광해군 이호는 아버지 선조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피난을 거부하고 분조를 맡아 의병들과 함께 항전을 지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젊은 세자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전하, 너무 위험합니다. 대왕마마께서도 피하셨는데 세자마마께서 홀로 남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신하들이 아무리 말려도 광해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도망갈 곳이 있다면 나도 따라가겠다. 하지만 그들이 갈 곳이 없다면 나 또한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왕자로 태어난 것은 백성을 지키기 위함이지 위험할 때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다. 광해군의 이 한마디는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7년간의 전쟁 기간 내내 한 번도 전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광해군의 곁을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자신의 딸 유씨였습니다. 그녀는 당대의 절세미인도 아니었고 조정의 실력자 집안 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말수가 적은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바다처럼 깊고 넓었습니다. 유씨의 아버지 유자신은 무관이었지만 그리 높은 지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리를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임진왜란이 터지자 광해군의 분조에 합류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1590년경 광해군이 아직 세자로 책봉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유씨는 22, 광해군은 20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궁중 행사가 아닌 아주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한양 교회의 작은 사찰에서 열린 법회에서였습니다. 광해군은 사사로이 부처님께 나라의 평안을 빌러갔다가 구석에서 조용히 경을 읽고 있는 유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마치 잔잔한 호수를 보는 것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한한 깊이가 있었던 것이지요. 광해군은 그날 이후 자주 그 사찰을 찾았습니다. 유씨 또한 그의 진심 어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유씨의 아버지 유자신이 광해군의 분조에 합류하면서 유씨도 자연스럽게 광해군의 임시 궁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이라 제대로 된 궁궐도 없었습니다.
광해군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은 각지를 돌아다니며 임시 거처를 마련해 지냈습니다. 유 씨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광해군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뒤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피난민들을 돌보고 전쟁 고아들을 거두어 기르며 부상당한 병사들을 간호하기도 했습니다. 광해군은 이런 유 씨의 모습을 보며 더욱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1593년 여름 평양성 탈환 작전 중 광해군이 화살에 맞아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 씨는 3일 낮밤을 잠도 자지 않고 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전하, 이 난리가 언제 끝날까요? 고열에 시달리던 광해군이 의식을 되찾자 유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소. 그럼 저는 영원히 전하 곁에 있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이 대화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사랑의 맹세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신뢰를 확인하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간의 긴 전쟁 기간 동안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재개되었을 때 유 씨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피난길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저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먼저 가세요. 무슨 소리요? 당신과 아이 없이 나 혼자 어디를 간단 말이요. 광해군은 임신한 유 씨를 직접 업고 피난길을 함께 했습니다. 그해 겨울 임시거처에서 유 씨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전쟁 중에 태어난 아이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는 평화로운 세상을 보게 하고 싶소.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겠지요. 두 사람은 갓난아기를 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1598년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일본군이 철수하고 드디어 7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1599년 광해군 26세, 유 씨 28세에 두 사람은 정식으로 가래를 올렸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조선에서 치러진 혼례였기에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7년간의 시련을 함께 견뎌낸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혼례보다 의미 깊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광해군은 유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이 7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함께 헤쳐나가고 싶소. 저 또한 전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는 오늘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겠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상 이처럼 오랜 시간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키워 결혼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왕실 혼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광해군과 유 씨의 결혼은 순수한 사랑의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혼례 당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년간의 전쟁을 함께 버텨낸 두 사람에게 이제 평화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608년 2월 1일 선조가 창덕궁에서 승하하자 광해군이 조선 제15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즉위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말년에 인목대비 김씨에게서 낳은 영창대군을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심지어 광해군 대신
영창대군을 후계자로 세우려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에는 광해군의 왕위 계승을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들이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즉위식 날 광해군은 왕관을 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왕이 되는 것을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7년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가 원했던 것은 평화로운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즉위 후 첫날 밤 광해군은 유 씨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인, 나는 두렵소. 이 무거운 왕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유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화려한 궁궐보다 전쟁터에서 함께했던 그 작은 막사가 더 그립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전하께 이 자리를 맡기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나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소. 개인의 행복보다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운명이 된 것이오. 두 사람은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유 씨가 왕비가 되면서 그녀의 생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자유롭게 피난민들을 돌보고 직접 현장에 나설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엄격한 궁중 예법에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왕비의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궁중 여관들을 교육하여 민간의 의료 봉사를 나가게 하고 기근이 들면 개인 재산을 내놓아 구휼미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유 씨의 이런 행동을 문제 삼으며 간언했습니다. 중전마마 왕비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은 채통에 맞지 않습니다. 신하들에게 맡기시면 될 일을. 유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왕비의 채통이 백성들의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하겠습니다. 이런 유 씨의 모습에 광해군은 더욱 깊은 존경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광해군은 즉위 후 매우 현실적인 정치를 펼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립외교였습니다. 당시 명나라와 후금 사이의 전쟁이 치열했는데 조선은 명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군이 조선을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조선이 입은 피해 또한 막대했습니다. 더구나 후금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나라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선에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1619년 사르후 대전에서 명군이 후금에게 크게 패하자 명나라는 조선에게 더 많은 군사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조정 대신들 대부분은 의리상 명나라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광해군은 달랐습니다. 임진왜란의 참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전쟁에 휘말릴 수는 없다. 우리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런 광해군의 정책에 대해 유 씨는 처음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하, 의리를 저버린다는 비판을 받으실까 걱정됩니다. 의리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오. 나는 조선의 왕이지 명나라의 신하가 아니오. 광해군의 확고한 의지를 본 유 씨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남편을 지지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백성을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은 중립외교 외에도 여러 개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동법의 확대 실시였습니다. 대동법은 기존의 복잡한 공납제도를 간소화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였습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해군은 기존 권력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대동법이 실시되면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던 관리들과 상인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정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전하, 대동법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제도를 함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상의 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오. 백성들이 고통받는 제도라면 마땅히 바꿔야 하는 것이오. 광해군의 강한 의지에 신하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유씨는 지친 광해군을 위로했습니다. 전하, 오늘 조정에서 많이 힘드셨지요? 모든 신하들이 나를 이해해주지는 않소.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해야 하오. 저는 전하를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우셔도 훗날 역사가 전하의 뜻을 알아줄 것입니다. 유씨의 이런 격려가 광해군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광해군과 유씨는 부부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광해군은 정무가 끝나면 틈을 내어 유씨와 함께 창덕궁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 이야기보다는 옛날 전쟁터에서의 추억이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평범한 부부였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한옥 작은 마당에서 당신과 함께 채소를 기르고 저녁이면 달빛 아래에서 차를 마셨겠지요. 그것 참 좋겠네요. 다음 생에는 꼭 그런 평범한 부부가 되어요. 이런 대화들은 두 사람에게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유 씨는 광해군을 위해 특별히 차를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바쁜 정무에 시달리는 남편을 위해 직접 약재를 우린 차를 만들어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전하, 몸이 피곤하시니 이 차를 드세요. 인삼과 오미자를 우린 것입니다. 고맙소. 당신이 정성스럽게 끓여준 차 한 잔이 어떤 보약보다 효과가 좋은 것 같소. 광해군과 유씨 사이에는 여러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자식들을 무척 사랑했지만 동시에 왕실에서 태어난 자식들의 운명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들들의 경우 훗날 정치적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광해군 자신도 왕위 계승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같은 고통을 겪을까 봐 걱정이 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린 아들이 아버지, 저도 커서 임금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광해군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얘야, 임금이 되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왜요? 아버지는 임금이시잖아요. 임금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무거운 자리란다. 너는 그냥 착한 사람으로 자라면 된다. 그날 밤 유씨와 광해군은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평범하게 살 수는 없을까요? 왕실에 태어난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겠지요. 하지만 최대한 정치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하고 싶소. 부모로서의 걱정과 사랑이 깊이 배어있는 대화였습니다. 광해군 재위 중반부터 가장 큰 골칫거리는 계모인 임목대비와의 관계였습니다. 임목대비는 선조의 계비로 영창대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광해군이 왕이 된 것을 못마땅해 했고 기회만 되면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1609년부터 임목대비 주변에는 서인 세력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비판하면서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유 씨는 이런 상황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궁중에서 계모와 며느리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하, 대비마마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대비마마께서는 나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시오. 영창대군만을 생각하고 계시니. 그래도 계속 노력해보세요.
가족 간의 갈등은 결국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유 씨는 직접 임목대비를 찾아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목대비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북인과 서인 사이의 당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북인은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이었고 서인은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이런 당쟁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당쟁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서로 싸우는 데만 열중하고 있어. 전하, 그들을 통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쉽지 않소. 각자 자신의 이익과 신념이 걸려 있으니까요. 광해군은 당쟁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뿌리 깊은 갈등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정회의에서 북인과 서인 대신들이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하시오. 신하된 자들이 임금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오? 그날 밤 유 씨는 화가 난 광해군을 달랬습니다. 전하, 너무 화내지 마세요. 몸에 해롭습니다.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소. 나라가 어려운 때에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하니. 하지만 전하께서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전하가 건강해야 나라도 안정됩니다. 유 씨의 이런 위로가 광해군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1613년 광해군 재위 5년째에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개축옥사가 발생했습니다. 서인들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김직재라는 인물이 고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인들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고 광해군을 제거하려는 모의를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진위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미 정치적 긴장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 고변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광해군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서인들의 모의가 사실이라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부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해군은 유 씨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나를 제거하려 한다면 나는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소.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까지 해치고 싶지는 않소. 유 씨는 남편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왕으로서는 나라의 안정을 지켜야 했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하,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는 전하를 믿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관대한 처분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소. 하지만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소. 개축옥사 수사가 진행되면서 결국 영창대군도 강화도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1614년 영창대군이 강화도에서 갑자기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했다고 발표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광해군이 독살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광해군은 영창대군의 죽음 소식을 듣고 며칠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사 정치적 경쟁자였다 하더라도 어린 조카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죽였다고 사람들이 말하겠지요. 유 씨는 절망에 빠진 남편을 달랬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해치신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강화도로 보낸 것은 사실이요. 그 결과가 이런 비극이라니. 전하,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유 씨의 이 물음에 광해군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옳은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 이후 광해군과 임목대비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임목대비는 광해군을 원수로 여겼고 광해군 또한 임목대비를 정치적 위험 요소로 보게 되었습니다. 1618년 결국 임목대비가 폐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목대비가 광해군을 저주하는 굿을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 또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 씨는 이 결정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시어머니를 폐위시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하, 정말 그렇게 하셔야 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소. 대비마마께서는 끝까지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위험한 일을 꾸미고 계시오. 하지만 후세 사람들이 전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그것이 걱정이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안정이 더 중요하오. 유 씨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큰 화를 부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개추곡사와 임목대비 폐위 사건 이후 서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들은 광해군을 폐륜하라고 비난하며 기회만 되면 그를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서인들의 음모는 점점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이들은 능양군 훗날의 인조를 중심으로 뭉쳐서 반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귀, 김유, 이괄 등이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광해군 주변에서도 서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뚜렷한 증거를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광해군은 무리한 탄압보다는 회유책을 선호했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하, 서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측근 신하가 보고하자 광해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함부로 처벌할 수는 없지 않소. 하지만 계속 이렇게 놔두시면 위험합니다. 나는 선조처럼 신하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싶지 않소. 그것은 폭군이 하는 일이오. 광해군의 이런 온건한 태도가 결국 자신의 목을 조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62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 씨는 점점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궁궐 안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의 표정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고 측근들도 자주 비밀스러운 회의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광해군 자신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유 씨에게는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전하, 요즘 너무 파리하신 것 같아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걱정이 많아서 그러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 있을지. 전하, 혹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유 씨의 이 말에 광해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도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오? 그냥 느낌이 좋지 않아요. 마치 큰 바람이 몰아칠 것 같은. 광해군은 유 씨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지켜드릴 것이오. 하지만 광해군 자신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622년 겨울, 광해군과 유 씨는 마지막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창덕궁의 작은 온실에서 함께 국화를 기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꽃들처럼 우리도 추위를 견디고 있지요. 유 씨가 국화꽃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꽃은 추위가 지나면 다시 피어나지만 사람은 한 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소. 전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약속해요. 당신이 있어 나는 지금까지 견뎌올 수 있었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겪은 모든 시련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사랑도 더욱 깊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전하, 만약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다만 그때는 평범한 부부로 살고 싶소. 이것이 왕과 왕비로서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평화로운 대화 중 하나였습니다. 1623년 초 점점 조여오는 그물. 1623년에 들어서면서 서인들의 음모는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인조를 중심으로 한 반정 계획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광해군 주변에서도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너무 많은 신하들이 광해군을 등지고 있었고 민심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개추곡사와 임목대비 폐위 사건으로 인해 광해군은 폐륜하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이것이 반정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유 씨는 이런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의 표정에서 신하들의 시선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전하, 혹시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할 날이 올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광해군의 이 말은 마치 곧 닥칠 이별을 예감하고 하는 마지막 고백 같았습니다. 1623년 3월 11일 밤 반정을 하루 앞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광해군과 유 씨는 이상하게도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은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요? 유 씨가 중얼거리자 광해군이 답했습니다. 나도 그러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군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추억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전하, 우리가 함께한 이 모든 시간이 꿈만 같아요. 나도 그렇소. 비록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당신과 함께였기에 행복했소. 새벽이 되자 광해군은 유 씨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말이요. 광해군은 마치 이별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반정군의 함성 소리가 창덕궁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을 왕으로 모시자. 수백 명의 군사들이 궁궐을 에워쌌습니다. 광해군은 급히 옷을 갈아입으며 유 씨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소. 전하,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 상황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신하들이 등을 돌렸고 민심 또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귀가 이끄는 반정군이 궁궐 안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광해군은 마지막으로 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소.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미안하오. 전하,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전하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24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소. 반정군이 궁궐 안으로 쳐들어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광해군과 유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부인, 다음 생에서는 꼭 평범한 부부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요. 네, 전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정군은 광해군을 즉시 폐위시키고 능양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광해군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그냥 광해군이 되었습니다.
더욱 가혹한 것은 유 씨의 운명이었습니다. 새로운 권력자들은 그녀를 패비로 만들어 왕비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왕비가 폐위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는데 유 씨가 그 불명예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중전마마 아니, 이제는 그냥 유 씨. 폐비의 몸으로 별도의 거처로 이주하시오. 신하의 차가운 말에 유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당당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부부가 서로 다른 곳으로 유배를 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강화도 교동현으로, 유 씨는 연안으로 각각 떠나야 했습니다. 마지막 이별의 순간 두 사람은 궁궐 마당에서 잠시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감시하는 병사들 때문에 말 한마디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광해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4년간 함께 해온 아내와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유 씨 또한 눈물을 흘렸지만 마지막까지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이것이 왕과 왕비로서 두 사람이 나눈 진정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강화도 교동현에 유배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창덕궁에서 초라한 유배지로 옮겨진 그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유배지의 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침실에 익숙했던 광해군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괴롭힌 것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유 씨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날 밤 광해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가 너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4년간 매일 밤 함께 잠들었던 아내가 없으니 모든 것이 허전했습니다. 왕좌를 잃은 것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그대와 헤어진 것은 견딜 수 없구나. 광해군은 혼자서 이런 말을 중얼거리며 긴 밤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유배 생활 초기에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왕으로 있을 때는 수라상이 차려졌지만 이제는 보리밥에 나물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백성들이 평소에 먹는 음식이구나. 내가 왕일 때 백성들의 생활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다. 처음에는 폐위된 왕을 경계하던 교동현 백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광해군의 진실한 인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유배지에서도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전하, 어찌 이런 일까지 하십니까? 폐위된 왕이 백성들을 돌보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왕이든 유배객이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소.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아내 생각에 조금이나마 덜 외롭소. 광해군은 항상 유 씨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유배 생활 중에도 광해군과 유 씨는 은밀히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중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의 옛 신하들과 충성스러운 궁녀들이 목숨을 걸고 두 사람 사이에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광해군이 유 씨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가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부인에게. 이곳의 봄은 우리가 함께 보던 창덕 궁이봄과 다르지 않소. 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고 새는 여전히 아름답게 노래하오. 다만 당신이 곁에 없어 그 모든 아름다움이 색을 잃었을 뿐이오. 부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몸은 건강합니까? 나는 매일 당신의 평안을 빌고 있소.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오. 이곳 백성들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제는 가족처럼 여겨주고 있어. 당신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요. 언젠가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소개해드리고 싶소.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어.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생각에 위로를 받고 있어. 부인도 밤하늘을 보며 나를 생각해 주시오. 유 씨의 답장도 애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전하께. 저 또한 매일 전하만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늘 전하 곁에 있습니다. 이곳 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궁궐의 복잡한 예법에서 벗어나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전하가 없어서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을 뿐입니다. 전하께서 건강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전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견디어내겠습니다. 전하, 저를 너무 그리워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전하께서 건강하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유배 10년째 되던 1633년 광해군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고령에다 오랜 유배 생활로 몸이 많이 약해진 것입니다. 며칠간 의식을 잃고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광해군이 중얼거린 말을 옆에서 간병하던 사람이 들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지켜주지 못해서. 다음 생에는 평범한 부부로 함께 늙어가고 싶소. 이 소식이 유 씨에게 전해지자 그녀는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다행히 광해군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광해군은 1623년부터 1641년까지 무려 18년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유 씨에 대한 사랑만이 변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유배 15년째 되던 해, 교동현의 한 농부가 광해군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저희가 중매를 서서 새로운 반려자를 맞아들일까요?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습니다. 광해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그럴 수 없소. 내게는 이미 평생의 반려자가 있소. 비록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직 그 사람만 있어. 하지만 전하, 언제 다시 만나실지도 모르는데 언제가 되든 상관없소. 설사 이 생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해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오. 광해군의 이런 일편단심은 교동현 백성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유 씨 또한 연안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광해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폐비가 된 그녀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간병을 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유 씨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나요? 마님도 어려운 처지이신데. 남을 돕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돕는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야 남편 생각에 덜 외로워요. 유 씨는 항상 광해군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광해군은 1641년 8월 7일 교동현에서 7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 끝에 맞이한 죽음이었습니다. 죽기 며칠 전부터 광해군은 계속 유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인,
부인 어디 계시오? 이제 만나러 가오. 기다리세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광해군의 입에서는 유 씨의 이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인, 다음 생에서는 꼭 평범한 부부로 만나요. 이것이 광해군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죽음 소식은 은밀히 유 씨에게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유 씨는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광해군보다 3년 뒤인 1644년 유 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75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21년을 떨어져 지냈지만 저승에서는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전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곧 찾아가겠습니다. 유 씨는 죽는 순간까지도 광해군을 사랑했습니다. 21년간의 이별도 그 사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야 비로소 다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27년간 함께 살고 21년간 떨어져 그리워했던 사랑이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광해군과 유 씨의 사랑 이야기는 조선 왕실사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정치적 이유로 여러 명의 부인을 둔 것과 달리 광해군은 오직 유 씨 한 사람만을 평생의 반려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로맨틱한 사랑의 맹세나 극적인 사건들로 점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정치적 격변 그리고 21년간의 강제 이별까지 겪으면서도 변하지 않았던 그들의 사랑은 오히려 더욱 깊고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부부가 평생 서로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왕실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 여러 명의 부인을 둬야 했고 개인적 감정보다는 국가적 이익이 우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과 유 씨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고 7년간의 전쟁을 함께 겪으며 그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7년간의 결혼 생활과 21년간의 강제 이별을 통해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 것인지를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광해군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페류나라는 오명을 썼지만 이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치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중립외교는 매우 탁월한 정책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만약 광해군의 정책이 계속되었다면 조선은 정유재란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조반정 이후 조선은 정묘호란과 정유호란을 겪으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대동법의 확대 실시, 민생 안정 정책 등도 매우 앞서간 개혁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백성들의 실상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업적과는 별개로 광해군의 가장 큰 성취는 유 씨와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도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특히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오신 분들께는 이 이야기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도 좋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쌓아온 깊은 사랑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광해군과 유 씨처럼 4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끝까지 사랑했던 부부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을 함께 겪고 산업화 시대의 어려움을 같이 견디며 자식들을 키우고 손자들을 돌보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은 부부들 말입니다.
그런 부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것에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에서 찾는 행복입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단순한 말들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또한 권력과 사랑 사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는 왕으로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펼쳤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왕위도 명예도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할 시간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잃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유씨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왕위를 잃고 18년간 유배를 가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랑이야말로 광해군이 이룬 가장 큰 성취였는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일에만 매진하다가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로 가족 때문에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이런 현대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광해군과 유씨는 마지막 21년을 떨어져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제 이별이 오히려 그들의 사랑을 더욱 순수하고 깊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때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떨어져 있을 때는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의 작은 습관이나 말투까지도 그리워지고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보석처럼 빛납니다. 현대의 부부들도 때로는 이별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사업차 멀리 떠나야 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야 할 때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사랑의 깊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광해군과 유씨의 21년간의 그리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심지어 영원히 만날 수 없어도 계속되는 것이라고. 유씨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내조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피난민들을 돌보고 왕비가 되어서는 백성들을 위한 일에 앞장섰으며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는 남편을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내조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상대방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묵묵히 지지해주기도 하면서 부부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대의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상호 지지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건강한 부부관계의 기본입니다. 광해군과 유씨는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21년을 떨어져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더욱 완성된 사랑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이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말, 다음 생에는 평범한 부부로 만나 함께 늙어가고 싶다는 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유씨 또한 저승에서는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고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광해군과 유씨의 사랑 이야기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사랑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신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에도 소중했고 현재에도 소중하며
미래에도 계속 소중할 것입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이들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돈이나 권력,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광해군과 유씨는 왕과 왕비라는 최고의 지위에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 사랑만은 잃지 않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400년 전 조선에 살았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들은 왕과 왕비였지만 동시에 서로를 끝까지 사랑한 평범한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광해군과 문성군 부인 유씨의 48년간에 걸친 사랑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좋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도 남아있는 것이라고. 권력도 명예도 심지어 함께할 시간마저 빼앗겨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참사랑이라고. 임진왜란의 포화 속에서 만나 서로를 의지하며 7년을 견뎌냈고 27년의 결혼 생활 동안 온갖 정치적 시련을 함께 극복했으며 마지막 21년은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그리워했던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해주세요.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고, 함께해서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다고.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어려울 때 더욱 단단해지는 신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더욱 의지하고 가까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변함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광해군과 유씨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사랑 앞에서 시간도 공간도 심지어 죽음도 무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사랑 또한 역사에 남을 만큼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전쟁과 가난, 질병과 이별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의 사랑은 그 어떤 왕실 로맨스보다도 위대합니다. 400년 전 광해군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다음 생에는 평범한 부부로 태어나 함께 늙어가고 싶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다음 생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권력은 한순간이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금까지 조선 제15대 임금 광해군과 그의 아내 문성군 부인 유씨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